자, 이번에는 팥앙금님의 그림을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팥앙금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로우툰 아카데미를 알게 되신 분인데요. 일단 그림의 피드백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의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담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그동안 다니시면서 그렇게 큰 어떤 진전이 없으셨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너무 평면적으로 보이고 그림이 부분을 외워서 그린다고 항상 지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입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잘 들도록 그림을 그린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그렸지만 어떤 입체적인 느낌이, 손에 익은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도형을 그린다고 해도 정면의 도형은 굉장히 잘 그리는데 이거를 다른 각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뭔가 도형을 돌리면서 그리는 어떤 연습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림을 조금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그려봤기 때문에 구현을 못 해내는 거죠. 못 그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체적인 어떤 각도의 도형이라던가 아니면 입체적인 각도의 어떤 인체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물론 도형화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입체감이 훨씬 더 쉽게 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형 자체가 입체적인 어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입체적인 형태는 곧 인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로우툰 아카데미에서 도형화 인체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인체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그림들을 봤는데요. 다른 그림을 그로우툰 아카데미 형식의 어떤 도형화를 적용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하는 그림들을 본 결과 굉장히 금방 실력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용하시는 선이 조금 자신감이 많이 없는 선이라고 느껴져요. 자신감이 없는 선은 어떤 거냐면, 선이 굉장히 여러 번 그어지는 선이 자신감이 없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신감이 있는 선은 거의 한 번 한 번 긋는 것들이 전부 다 형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긋더라도 잘 그려지니까 자신감 있게 그려지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한 번 그리고 근데 그게 부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그리고 또 부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한 7번, 8번 이런 식으로 긋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막 탁해지게 되고 지저분해지게 되고 선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조잡한 선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도형에 대한, 인체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인체 도형화를 연습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속도가 조금 급해요. 조금 급해서 조금 더 천천히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이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크로키를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됐죠. 크로키 하면서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고 동세 파악을 하려면 빨리 그려야 된다, 급하게 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급하게 그리는 건 솔직히 아니지만요. 근데 빨리 그리는 그림은요, 이미 잘 그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손에 그림이 익은 사람들은 빨리 그리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하면서 디테일한 연습을 했던 거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을 버림으로써 더욱더 나은 실력이 얻어지고 더욱더 자연스러운 어떤 인체가 얻어지는 건데, 처음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빨리 그리는 그림을 시킨다, 크로키를 시킨다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더 버리라는 거나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림을 연습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선을 천천히 쓰면서 최대한 정확한 어떤 형태력을 그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최대한 천천히 그리시고 선을 천천히 그으세요. 천천히 그으면은 하나도 급하지가 않으니까 여러 번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여러 번 긋는 선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변하고 한 7개 긋는 선이 2개에서 3개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줄어드는 만큼 형태의 정확성은 점점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어떤 순서로 그렇게 해서 뭔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올라갔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실력을,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속도를 늘리시는 거죠. 자, 조금씩 늘리다가 그러다가 이번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사람한테만 크로키나 빨리 그리는 그림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조금씩 그림 그리는 속도를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늘리면 되냐면 몸통이랑 골반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때, 그리고 이거를 창작으로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때쯤 그렇게 그림 그리는 속도를 늘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골반이랑 몸통을 정확하게 그리지도 못하는데 이런 어떤 신체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도 못 그리는데, 근데 빨리 그리는 그림을 그려서 뭐 합니까? 이 상태에서 빨리 그리는 그림을 그리면요, 그냥 겉모습만 보게 돼요. 안쪽에 있는 실제로 인체의 내부 구조에 있는 근본적인 움직임은 완전 무시하고 그냥 외곽선만 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아무리 크로키를 많이 해도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외곽선만 그리니까. 겉에 있는 것만 막 이렇게 그리니까. 수박 껍질만 먹으면 맛있습니까?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야 맛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올려주신 그림 중에서요, 이렇게 다른 그림 보고 그리신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창작으로 그리신 그림을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인물을 그릴 때는 항상 머리부터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온 몸을 통제하는 통제 센터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무게중심을 그릴 때도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하여튼 몸통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서 있는 몸통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오게끔 묘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리고 골반을 그릴 때는 옆에 있는 옆구리 허리 쪽을 먼저 그린 다음에 보통 무조건 몸통이랑 골반은 약간 각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각도가 좀 생기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늑골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골반이랑 몸통은 몸통이 약간 골반이 몸통보다 조금 더 항상 넓어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성은 무조건입니다. 몸통보다 골반이 훨씬 더 넓어요. 자, 그리고 관절 동그라미 이렇게 관절 동그라미를 저는 항상 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관절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면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어떠한 애매한 각도의 움직임이라도 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의 원리는 관절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다리가 그냥 앞쪽으로 뻗어 있는 듯하게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요 정도의 상태가 되면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조금 뻗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는 반대로 발은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어떤 흐름이랑 발의 흐름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 관절 동그라미는, 자,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렇게 관절 동그라미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깨 관절 동그라미의 움직임은 인체 초급 강자와 인체 중급 강자에 이렇게 걸쳐서 굉장히 심화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 동그라미의 움직임도 강좌를 수강을 하시면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몸통과 골반의 상관관계죠. 모든 인체 움직임의 중심에는 몸통과 골반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가슴 그릴 때도 목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그려주시고, 일단 관절 동그라미의 위치부터 먼저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팔을 연결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길이의 비율을 하여튼 자연스럽게 생각을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손도 안녕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중지랑 약지랑 붙어 있고 검지랑 새끼랑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이번엔 남자로, 자,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그리죠. 근데 하여튼 뭔가 캐릭터를 약간 옆모습을 그린다거나 하여튼 어떤 식으로 그리더라도 이 동그라미의 면적보다 그렇게 크게 바깥쪽으로 꺼내지지 않는, 이렇게 하여튼 그런 정도의 크기로 머리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통수까지 그려주시고요. 일단은 근육을 그리기 전에 기본적인 골격을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육이 아무리 큰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골격이 좀 커지긴 커지겠죠. 근데 기본적인 골격의 크기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여튼 키가 큰 사람이라면 키가 큰 상태로 이렇게 골격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본 골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면 몸통이랑 골반이랑 남성 같은 경우는 넓이가 비슷하죠. 자, 이렇게
관절 동그라미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엉덩이 관절 동그라미는 앞에 있는 거가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어깨 관절 동그라미가 이렇게 커집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헐크 같은 캐릭터일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셔서 관절 동그라미 관절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원기둥의 면적을 동그라미를 제가 항상 그려주는데, 이거는 방향성과 그리고 두께 그리고 너비 그리고 뭐 축약의 개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게 관절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관절 동그라미가 있으면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자연스럽게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축약의 개념이라는 게 중국 강좌에서 다뤄져요. 근데 축약이라는 거는 움직임에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절 동그라미가 필요하니까 하여튼 관절 동그라미 항상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광배근이나 뭐 쇄골, 뭐 대흉근, 광배근, 그리고 뭐 삼각근, 뭐 승모근, 어깨 근육이죠.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방법은요. 사실 도형화를 기준으로 하면 뭔가 정해진 어떤 틀에다가 약간씩 추가한다는 느낌? 뭔가 레고의 어떤 부품을 끼워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근육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뭐 아주 해부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해부학을 완성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해부학으로 몸통을 그리는 거는요, 뭐 거의 제 생각에는 미니멈으로 5년, 진짜 미니멈으로요. 그리고 더 걸린다 그러면은 진짜 정말 잘 그릴 때까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형화로 시작을 하면, 도형화는 어떤 기준이 있고, 자, 그 기준으로 이렇게 근육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하나, 이정표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이정표가 됩니다. 근육 위치에 이정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근육을 그리는 진짜 해부학을 완전히 다 맞아떨어지는 해부학이죠. 그 해부학을 더 자연스럽게 그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 해부학만 가지고 연습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진짜 잡고 공부만 한다면 1년 안에도 이렇게 다 뭔가 마스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을 때 1년이고요. 뭐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막 완전 능숙하게 해부학을 그릴 때까지요. 뭐 하여튼 10년 걸리는 정도까지.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자연스러운 액팅과 동작 이런 것까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나머지 근육 그리는 과정들은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요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따라 그려보세요. 지금 빠른 동작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근육이 만들어지는 흐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근은 늑골에서부터 내려와서 사타구니로 연결되죠. 그리고 외복사근은 정거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외복사근, 하여튼 뼈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봉공근,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내측관근, 대퇴직근, 머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근육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요 근육들이 붙는 구성에 대해서도, 방법에 대해서도 초급 강좌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수강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정면 상태로 이렇게 근육의 모습만 알려드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육이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위는 가만히 있는데 아래쪽만 돌아갔을 때 근육의 모습, 아래쪽 가만히 있는데 위쪽이 돌아갔을 때 근육의 모습,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뭔가 공감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서 그로우툰 아카데미를 이렇게 사실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원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학생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는 누구보단 잘 그려야지, 누구보다 잘 그려야지, 이런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잘 그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가는 건 좋기는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뭔가 깊이 있는 어떤 강좌를 원하신다면요, 오프라인 학원도 좋지만 온라인에서 그로우툰 아카데미의 인체 도형화에서부터 시작하는 해부학, 그리고 인체 움직임, 그리고 고급 강좌로 넘어가면 인체의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을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아무리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라도 사실 이 강좌들은
그림을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시작하지만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에서부터 완전 0에서부터 100까지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강좌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뭐 거의 한 10년여 동안 이렇게 그림 활동을 하면서 뭐 깨닫고 얻어온 이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축약시켜서 이렇게 집대성해서 만든 강좌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하여튼 그래도 뭐 평평하게 뭔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인체의 어떤 입체 감각이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 도형화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더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도형화 인체를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강좌가 포도 인체죠. 포기하지 마 도형화 인체. 좋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인체 강좌를 수강을 하면서 실력을 정말 꾸준하게 무럭무럭 이렇게 성장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피드백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좋은 그림을 다음번엔 더 좋은 그림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